자, 마드리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디 먼저 보러 갈까요? 네, 최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이 저는 그 프라도 미술관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먼저 프라도 미술관으로 가볼까 합니다. 가자마자 처음부터 미술관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 바르셀로나의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있다면 마드리드에는 프라도 미술관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 프라도 미술관을 보기 위해서 솔직히 그 마드리드에 간 겁니다. 아니, 정말 그럼 마드리드에 도착하자마자 미술관부터 가신 거예요? 예, 저는 뭐 도착하자마자는 아니지만 세수하고요. 옷 갈아입고 예, 세수하셔야죠. 그리고 샌드위치 하나 먹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프라도 미술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프라도 미술관을 위해서 마드리드로 갔다면 그렇게 유명한 곳이에요, 얘가? 네. 마드리드는 제가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바르셀로나는 3번 가고 마드리드는 이번에 두 번째 여행이었는데, 그 바르셀로나에서 딱 한 가지를 보라 그러면 주저없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마드리드에서 딱 한 가지를 보라고 하면 주저없이 저는 프라도 미술관입니다. 왜죠? 왜 이렇게 브라이언이 추천하는 거 보시면은 대단한데 어떤 곳이길래 그러시는 거예요? 네, 세계 각지에서 여행자들이 그 마드리드로 모여드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프라도 미술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나는 진짜 축구 때문인 줄 알았는데. 네, 축구도 보러 오지만 이 프라도 미술관을 보러 오고요. 이 프라도 미술관에는 정말 이 미술 교과서에서 우리가 봐왔던 미술 교과서에서 방금 튀어나온 듯한 그런 그 역사 깊은 실물 작품들이 뭐 곳곳이 아니죠. 이 프라도 미술관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이죠. 미술 교과서에 많이 나온 것들이면은 저는 난생 처음 보는 것들이겠네요. 네. 이렇게 근데 유명한 작품들이 여기 다 있으면은 그거 어떻게 모았을까요? 개인이 다 모았을 리는 없고. 그렇습니다. 개인은 못 모았고요. 이 프라도 미술관은 1785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스페인 국기를 만든 왕, 그 카를로스 3세께서 그 자연사 박물관으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819년에 페르난도 7세가 용도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연사 박물관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왕가에서 수집한 미술관을 관리하는 곳으로 사용을 하자. 그리고 일반에게도 공개를 하자. 이러면서 왕립미술관으로 용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1819년이요? 그렇습니다. 그럼 딱 지금 200년 됐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200년 200주년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래됐네. 근데 프라도가 사람 이름이에요? 네, 이 프라도가 어떤 분은 그 이탈리아의 그 프라다라고 하는 브랜드 아시나요? 프라다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겠죠. 그 프라다라고 하는 브랜드하고 이 프라도 미술관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프로도 생각났어요. 프로도. 프로도. 관제제왕. 예. 무슨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전혀 관계가 없고요. 네. 이 프라도라고 하는 것은 스페인어로 그 초원이라는 뜻입니다. 초원. 옛날에 그 귀족들은 약간 귀족들이 뽐내는 거 좋아하잖아요.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저 멀리 초원에 있는 그 수도원이나 이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수도원이나 아니면 그 초원에다가 자기의 그 집을 짓고 저택을 짓고 그 저택에다가 자기의 콜렉션을 전시를 한 거죠. 전시를 하고 다른 귀족들을 불렀는데 초대를 했는데 왜 초대했겠습니까? 자랑하려고 초대를 한 겁니다. 그게 귀족의 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프라도라고 하는 것은 초원이란 뜻이고, 초원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프라도 미술관, 이게 뭐 약간 연결이 되죠. 근데 그것도 참 그럴 것이 프라도 미술관 바로 뒤에 왕실의 정원으로 사용됐던 그 레티로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원이 프라도 그 미술관 바로 뒤에 레티로 공원이 있는 것만 봐도 이게 참 설득력이 있는 그런 말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귀족들이 막 불러서 자랑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대단한 작품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참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프라도 미술관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여기에 있는 소장품들이 그 약탈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수집과 귀족들의 기증에 의해서만 이렇게 그 여기 소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뭐 다른 나라의 것을 약탈해서 뭐 전시하는 그런 어떤 뭐 야만적인 행위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프랑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우리나라의 의궤를
의궤를 그 약탈해 갔고 이것을 그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 대통령 그 정부 시절에 이것을 의궤를 찾아오느라고 엄청나게 그때 대통령이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었거든요. 미테랑 대통령 정부하고 김영삼 대통령 정부하고 엄청나게 협상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1866년도에 그 병인 양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프랑스군이 의궤를 뭐 가치를 알아서 갖고 간 건지 아니면 그냥 왜 갖고 간 건지 모르겠지만 이 의궤를 훔쳐갔다가 프랑스에 계속 전시를 하다가 우리가 뒤늦게 찾아왔던 흑역사가 있는데 이거 왜 가져가가지고 전시라고 그러니까요. 했어. 근데 이 프라도 미술관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이 포인트는 뭐냐? 프라도 미술관은 그런 약탈품이 아니다. 약탈품이 없다. 예, 다 수집품이다, 기증품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도 있잖아요. 그 영국 네, 박물관에서 입장료 안 받는다고 네. 다 약탈해온 거여가지고 네, 네. 그 원가가 안 들어서 그런가요? 네, 다 돌려줘야지. 네, 그 네. 영국은 뭐 안 돌려줄 것 같고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언제 돌려줄지 모르겠지만 뭐 또 근데 한번 돌려주기 시작하면 또 남는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프라도 미술관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하 1층하고요. 지상 3층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안에 무려 그 3만여 점의 미술품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거죠. 보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개관 당시에는 이제 311점밖에 없었는데 전시품이요. 근데 네. 귀족들이 계속 이제 기증하고 하면서 계속 늘어나면서 3만여 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 귀족들이 왜 이렇게 귀한 그림을 큰 돈 주고 샀을 텐데 왜 기증을 했을까? 이것은 제가 좀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제 의문입니다. 그것도 뭐 자랑하려고 나 이렇게 기증한다. 네. 저도 보이는 선행 좋아하거든요. 예. 아무도 못 보는 선행은 제가 안 해요. 네. 저는 선행을 누가 보길 위해서 제가 선행을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 게 네, 아닐까. 난 그렇습니다. 멋있는 걸 보여주겠다. 네. 네. 그래서 뭐 누가 기증을 많이 하나 뭐 그런 거를 누군가 이렇게 체크하고 있었나요? 어쨌든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프라도 미술관은 그 18세기 말까지 모든 그 미술학파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럽 미술사의 보고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특히 종교화하고 궁정 안에서의 그림이겠죠. 궁정화가 많은 것으로 그 유명을 한데요. 그래서 미술관 입구에는 그 스페인이 낳은 최고의 천재화가 그 벨라스케스 그리고 무리오 그리고 고야의 동상이 있는데 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부터 뭐 사진을 엄청 찍습니다. 여기가 최고의 포토 스팟이고요. 들어가기 전부터 뭐 여기 사진 찍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것을 사진 찍고 딱 들어가면 이제 뭐 진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저는 눈물도 흘렸습니다. 많이 우시잖아요. 네, 제가 우는 거는 또 느끼고 우는 거는 또 네. 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루벤스의 미의 여신, 뭐 뒤러 정말 뒤러 기라성 같은 그 화가죠. 뒤러의 아담과 이브. 그리고 히에로니무스 보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름이 굉장히 재밌죠. 히에로니무스 보스인데 이분은 뭐 이름이 보스니까 뭐 죽을 때까지 보스셨죠. 죄송합니다. 예, 아직 이것도 이 보스의 그 쾌락의 정원도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죠. 쾌락. 네. 좋네요. 쾌락의 정원. 네. 적어놓고 이거 봐야겠어요. 네. 저는 미술 잘 모르니까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거 네. 위주로 가게 되면 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참 프라도 미술관도 이게 오게티라는 게 있는데 오게티라면 그 외교적으로 이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영국과 네덜란드 그 왕위 계승 전쟁 때문에 그 영국과 네덜란드하고 이 카스티아 왕국하고 전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위 계승 전쟁 때문에 영국과 네덜란드하고 좀 불편한 관계에 있어서 이상할이 많지 영국과 네덜란드의 작품은 좀 부족하다. 뭐 그런 것이 오게티라면 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프라도 미술관은 언제 가야 될지 네.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쉬는 날이 언제예요? 그 프라도 미술관은 안 쉽니다. 진짜요? 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관을 하고요. 그리고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대단한데요. 공휴일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어떻게 연중무휴로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관광객의 입장료를 그 수입을 한다면 그 문을 닫을 수가 없겠죠. 더군다나 입장료가 15유로입니다. 15유로니까 싼 가격이 아닌데 뭐 연간 수백만 명이 오니까요.
그 입장료 수입을 생각하면은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죠. 장사를 뭐 네. 하루 쉴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폐관 2시간 전에는요. 폐관 시간 2시간 전에는 이제 무료 입장인데 좋네. 역시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줄이 엄청 깁니다. 1시간 전부터 와서 길이 이렇게 장사진을 이루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네. 2시간 안에 그냥 쭉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좀씩 기다렸다가? 네, 그래서 뭐 어떤 네. 분들은 뭐 저기 뭐 이렇게 요일별로 나눠서 이렇게 보면 어떨까? 2시간이면 거기 다 못 봐요? 못 봅니다. 그래서 뭐 1시간씩 나눠서 보면 어떻겠느냐 매일. 근데 끊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뭐 근데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뭐 시간 낭비가 너무 심한 것 같고 또 그래서 과감히 15유로를 내고 들어가라. 저는 15유로를 내고 웬일이십니까? 예, 천천히 관람할 것을 브라이언? 권하고 저는 원래 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근데 미술 작품은요, 제가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잘 알지도 못하고 네. 사실 봐도 그 의미를 저도 눈물 한번 흘려보고 싶거든요. 네. 잘 모르겠는데 심지어 외국 가서 보면 더 못 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설명도 이게 막, 못 보고 있고, 예. 설명도 다 스페인어로 돼 있고 그러니까요. 막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 심정이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라도 미술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꼭 알아야 할 3명의 화가를 제가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지난번 그 바르셀로나 편에서도 네. 바르셀로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인물 5명을 맞아요. 이렇게 말씀드리지 오늘도 않았겠습니까? 3명을 추천해 주시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화가들이 있는데 또 그 작품이 있는데 이 3명만큼은 반드시 알고 가야 하는 그런 인물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굽니까? 첫 번째는 그 엘 그레코라는 사람입니다. 요 엘 그레코는 이제 그리스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그레코가 이제 그리스란 뜻이거든요. 그리코 사람이란 뜻인데 실제로 그리스의 그 크레타 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크레타 이름은 섬.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크레타 섬에서 태어나서 이제 스페인으로 온 거죠. 이베리안 반도로. 그래서 원래 이름은 엘 그레코가 아니고 그 도메니코스 테오토코플로스. 딱 그리스 사람 이름이네. 되게 기네요,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그 엘 그레코는 그 펠리페 2세, 바로 똘레도에서 마드리드로 천도한 왕이 되겠죠. 펠리페 2세의 궁정 화가가 되어서 스페인에서 이제 활동하게 됐고요. 또 명성을 얻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한테 어차피 그리스에서 왔으니까요. 엘 그레코.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 사람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 닉네임을 얻게 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시대를 앞서가는 그 색감, 구도 여기서는 거의 뭐 따라올 수가 없다. 지금 뭐 현대 화가들도 따라올 수 없다라고 뭐 천재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점차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이 사람이 사회 비판적인 내용의 그림을 많이 그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예. 네, 모든 왕들은 사회 비판하는 거 싫어하죠. 그래서 그 펠리페 2세의 그 미움을 받고 궁정 화가 자리에서 그 쓸쓸히 물러났다고 합니다. 안타깝네요.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는데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물러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물러난 후에도 이제 그 원래 도시였던 원래 카스티아 지방의 그 수도였던 그 똘레도에 그 이주를 해서 또 거기에 정착을 해서 거기서 많은 작품을 남겼고요. 지금도 그 똘레도 대성당, 저 나중에 똘레도 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똘레도 대성당에 그의 작품이 많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전에는 물론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과 같은 그런 뭐 열광적인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19세기 초에 그 낭만주의가 대두가 되면서 재평가를 받은 그 대표적인 그런 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원래 네. 전설들은 네, 시대가 지날수록 더 가치를 인정받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전설의 특징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 그레코가 여기서 이제 그 인기를 끄는 이유가 그 엘 그레코는 이렇게 이 작품 대부분이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막 5m, 크기가요? 예, 아, 크기가 네. 5m 바이 5m, 6m 바이 6m, 뭐 이렇게 6m 바이 3m. 아니, 그림이 뭐 이런 그거요?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많이 그려서 이렇게 스페인 사람들 많이 그려서 이것을 이렇게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 마드리드하고 똘레도에 가서 직접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밖에 나가는 시간이 없으니까 밖에 이렇게 다른 데로 순회 공연 같은 걸 안 하니까 특히 더 스페인에서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어쨌든 작품이 크고요. 그 중에서도 성삼위일체라는 그 아마 그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성삼위일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알까나? 큽니다. 그래서 프라도 미술관이 자랑하는 최고의 작품 중 하나입니다. 두사부일체밖에 몰라가지고. 네. 근데 이게 크기가 이게
너무 크게 그려도 이럴 때 참 안 좋네요. 그렇습니다. 아. 너무 크게 그려도 또 이렇게 딴 데서 안 못 좋습니다. 보고. 다른 데서 네. 못 보고 여기에만 있어야 되니까요. 뭐 네. 로컬 사람들한테는 좋겠죠. 그림이 안 움직여지니까. 그렇죠. 자, 그럼 엘 그레코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죠? 두 번째는 디에고 로드리게스 데 실바 벨라스케스. 어메나 예. 몇 글자야 이게? 이게 이분도 기네요. 예, 물론 뭐 그러나 뭐 세바 저기 뭐야 피카소에 비하면 세발의 피가 되겠죠. 그렇죠. 네. 피카소의 이름 저 기억도 안 나는데 너무 길어서 네. 뭐 피카소에 비하면 뭐 짧은데 그래도 길죠. 요 그 벨라스케스는 그 스페인 남부의 그 세비야 태생입니다. 그래서 그 펠리페 4세의 궁정화가로 활약을 했고요. 특히 그 왕실 가족의 초상화를 많이 그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벨라스케스가 살아있을 때는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 아무리 귀족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가도 그에게 초상화를 의뢰를 하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돈이 그렇게 많아도 네. 아니 뭐 왜 그런 거죠? 왕실 사람 아니면은 안 그려주고 그런 거예요? 뭐 워낙 주문이 밀려 있기도 했고요. 또 이제 그에게 그림을 의뢰하려면 그 자그마한 권력으로는 안 되고 정말 큰 권력이 뭐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따져야 될까요? 장관급 이상? 뭐 삼성 장군급 이상? 뭐 그러니까 웬만한 귀족들은 가봤자 이제 퇴짜 맞고 오는 거고. 대단한 화가구나. 예. 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라스케스는 그렇게 인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족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민중의 삶을 그려냈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요? 돈만 바라본 사람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그린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그 화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위대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는 사람들은 이게 괜히 위대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녀들이라고 하는 그 벨라스케스의 작품이 있는데 이게 프라도 미술관의 거의 뭐 하이라이트 중에 또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본 것 같아요. 제가 네. 뭐 정확하게 이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이거는 제가 뭐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시녀들. 네. 그렇습니다. 많이 이게 인용이 되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이 작품을 패러디해가지고 그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의 그 미술관에 전시를 했죠. 피카소의 마음까지 훔친 거군요. 그렇습니다. 시녀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참 재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인물까지 좀 안 것 같고 네. 세 번째는 누구죠? 예, 바로 그 고야입니다. 고야.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세 명의 인물 중에서 가장 논쟁을 많이 당하고 논쟁거리가 됐던 정말 가장 중요한 그 고야인데 이번엔 이름이 좀 짧네요. 근데 요거는 짧은데 아직 더 기다리셔야 되고요. 본명은 왜요? 프란시스코 호세 데 고야 이 루시엔 떼스입니다. 에라이 너무 기네. 또. 스페인 이름은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네. 고야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두 글자가 아니고요. 네. 고야의 인생이야말로 정말 뭐 한국의 멜로드라마보다 더 파란만장하지 않는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왜 그런가 그러면 이분이 그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우디하고는 또 반대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 멜로드라마보다 파란만장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거죠? 네, 그래서 이 고야는 빚을 내면서까지 가난하니까 돈이 있겠습니까? 빚을 냈죠. 이 고리대금을 썼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네. 빚을 내면서까지 나는 간판을 따야 되겠다. 그때도 간판 사회였던 것 같아요. 간판을 따기 위해서 그 모든 예술의 집결지라고 하는 이탈리아로 유학을 갔습니다. 네. 유학파가 됐고요. 또 유력자 집안의 딸과 사랑이 없는 결혼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많은 위인들이 그 수뇌보를 하는데 이 사람은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유력자의 딸과 결혼을 해서 부를 쟁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한 것이죠. 야, 이거 진짜 미니 시리즈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습니다. 아니 사랑 없는 결혼 그럼 사랑하는 척은 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는 척은 했겠죠. 결혼하기 위해서. 나중에 밝힌 건가? 사실은 사랑 안 했다. 네. 누가 뭐 죽기 전에 관에 들어가기 전에 너를 사랑 안 했어. 뭐 다 패닉에 빠지겠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성공을 해야 되니까요. 주문자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그림만을 그렸다고 합니다. 네. 이 사람이 뭐 코 높여줘 그러면 코 높여주고, 성공하려고. 눈도 쌍꺼풀 해줘 그러면 쌍꺼풀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려준 겁니다. 그때도 이제 보정이 되는군요. 그렇죠, 보정이 되는 거죠. 이게 완전 아날로그 보정이지만 보정이 된 거죠. 그래서 주문자 비율을 맞추는 계속 그림만을 그리면서 비율을 맞추고.
또 고야가 또 처세술이 대단했다라고 합니다. 샤바샤바를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처세술과 재능으로 결국은 자기가 꿈꾸었던 자기가 목표로 했던 최고 영예인 수석 궁정화가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조선 시대에도 그 왕의 그 어진이라 그러나요? 왕의 그 용안을 그리는 그 도하원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조선 시대로 따지면 도하원이 되겠죠. 도하원의 수장이 된 것이죠. 그 수석 궁정화가에까지 오르고 또 그러는 과정 속에서 또 왕족의 그림도 그리고 귀족의 초상화도 그리면서 엄청난 재산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자수성가했네. 예, 참 이게 뭐 대단한 꿈을 이룬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실 사람들에게는 또 호의적이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허, 또 재밌는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은데요. 점점 흥미진진해지는 스토리. 그렇습니다. 여기 또 반전 드라마가 이렇게 그 생기는데 고야는 그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16세기 이후에 대항해 시대 이후에 스페인이 이렇게 몰락해가는 것을 목도를 하면서 그 몰락해가는 이유가 그 왕실의 그 무능함 때문이다. 왕실이 못나서 이렇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왕가의 품은 왕실의 품은 어떤 냉소적인 시선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 미술 평론가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저도 자세히 보니까 은근히 그 이렇게 조롱하는 왕실을 조롱하는 다빈치 코드를 넣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살짝. 네. 또 그 위치의 사람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좀 같이 지내고 그러다 보면 네. 그런 점이 좀 보이나 봐요. 그렇습니다. 높은 사람들의 그 뭔가 다른 그런 안 좋은 면들을 좀 다 본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고야는 이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 최고의 자리에 오른 후에는 오히려 그 상류층의 허세와 그 탐욕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고요. 심지어는 그 인간의 그 내면 속에 감추어진 그 야만성, 또 잔혹성 이런 것들을 그 화폭에 그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대단한 게 야심을 가지고 자수성가를 이뤄낸 거잖아요. 네. 이런 거 참 멋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자수성가 이뤄낸 게 맞고요. 또 부하명성을 그 누린 것도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에 오르고 나서 하류층의 삶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하류층의 삶을 대변하려고 했고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것이죠.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고야는 정말 삶의 목표를 일단 설정을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또 이뤘고요. 또 최고의 위치에 또 올랐고요. 또 최고의 위치에 올라서는 그 아래의 것을 되돌아보는 여유를 가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야의 삶은 참 이 도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도시 마드리드라는 도시의 열정을 닮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야, 그리고 고야의 그 작품 자체가 마드리드다. 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